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무 멘토입니다. 네, 이강무 멘토님. 네. 오늘 눈이 정말 많이 와요. 드디어 기다리던 제가 생각하는 첫눈이 왔습니다. 네.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정말 이 눈을 악마의 비듬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악마의 비듬이요? 네,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정말 좋잖아요. 네. 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데요. 네. 이강무 멘토님 오늘 일하실 계획 있나요? 사실 이 첫눈이 와서 반갑기도 한데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네. 예, 오늘은 조금 더 관망하고 나중에 눈이 쌓일 때쯤에 좀 밖에 나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공부하려고요. 눈도 네. 관망을 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나고 저희 호빵 하나 먹을까요? 알겠습니다. 눈 올 때는 역시 생각나는 네. 게 호빵이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눈이 내리는데요. 첫눈. 이 내리는 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의미를 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오늘 첫눈이 내리는데 시장이 만약에 빠졌다. 그럼 정말 첫눈에 대한 기억 정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첫눈이 내리면서 주식시장도 역시 크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1.06% 상승한 2030.75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0포인트가 깨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만들듯이 오늘 시장 강하게 위쪽으로 뻗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바로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이 기대감이 결국은 지속되면서 종목들의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역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IT 업종입니다. 가장 많은 제품들이 또 팔려나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관련 업체들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수급은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오늘 오랜만에 동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현재 기관들이 828억 원의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은 872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홀로 팔고 있는 건 개인밖에 없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순매수, 여기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하는 기분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첫 번째 화면에 빨간불이 다 켜져 있네요. 자, 삼성전자가 현재 2.8% 정도 상승입니다. 약 37,000원 정도 올라서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 건 기대감이겠죠.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에 대한 기대감, 이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한국전력 각각 1% 미만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이 현재 1,000원 정도 오른 15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1.6% 상승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도 역시 빨간불입니다. 현대모비스 현재 1.62% 약 4,000원 정도 오른 25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1.47% 상승이고요. SK 하이닉스가 또 반등입니다. 4.2%. 장중에 반등폭이 좀 컸었는데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놨습니다. 오늘 장중에 7%까지 올랐습니다. 역시 블랙 프라이데이 모멘텀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기아차 0.56% 정도 상승, LG화학 0.9% 정도. 전일 같은 경우에 좀 빠졌었는데 오늘은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 약 두 종목이 오게티네요. 삼성생명과 신한주주인데요. 먼저 삼성생명 현재 1.39%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간. 그리고 네이버는 0.63% 올라선 63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S 최근에 바닥을 확인한 걸까요? 오늘도 역시 1.15% 상승하면서 26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는요, 1% 미만 역시 하락세고요. SK텔레콤은 1.73% 정도, 약 4천원 정도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동안 시장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점차 오름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의 상승
이 상승 흐름이 어디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수의 상승 자체는 이 단기 흐름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어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연말 그리고 12월달 산타 랠리 효과까지도 한번 맞물려 준다면 시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도 역시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며칠 동안에 고민하였던 690포인트대를 훌쩍 넘어선 모습입니다. 자, 현재는 693포인트대 지수 상승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지수 상승과 함께 업종 대표주들이 모두 다 강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종목군들에 대한 분위기가 더욱 좋습니다. 이 기조로 해서 꾸준하게 이 단기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수고에서 보시듯이 외국인들이 오늘도 코스닥의 시장을 사주고 있습니다. 장 후반대까지 꾸준하게 매수세를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주요 종목군들 안에서만 수급이 진행됐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종목군들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기간은 오랜만에 매수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동안에 외국인들의 관심에 또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았던 제약바이오, 특히나 셀트리온, 메디토스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근래 동안에 이 지수 상승만큼 종목의 상승들이 좀 크게 진행됐었는데 일단 숨고르기를 마치고 다시 한번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좀 횡보세를 보였던 이 카카오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계속해서 이 소비 관련된 부분들 본다면은 다시금 컨텐츠 관점으로 또 카카오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12월 달에 기대해서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들 선행이 된다면은 충분히 카카오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그림들이 좋았던 종목군들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코미팜, 바이로메드, 코오롱생명과 최근에 수급이 강력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미팜과 코오롱생명과학이 강세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연말에 가까이 있어서 이 로엔 기업들을 계속, 로엔 관련된 종목군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일단 관련된 이 연예 기획사 모습들은 모두 다 좀 흥미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로엔도 오늘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연말까지 또 계속해서 관심권에서 지켜봐야 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담고 있었던 종목군들만 상승 기조가 이어졌었는데, 자, 이제는 전반적인 종목군들로 외국인의 수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내일부터 진행되는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도 더더욱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까지 알아봤고요. 이어민토님께서 오늘 또 이슈 하나 준비하셨죠? 네. 네, 일단 내일을 위한 이슈 또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바로 화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그리고 추수감사절 다음 날은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고 있죠. 내일부터 이 미국의 또 최대 소비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 시즌을 할 수 있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또 시장에 증시까지도 홍풍이 오게 되는데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산타 랠리가 진행되는 여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로 해서 지수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 시즌인 만큼 이 소비가 진행되는 소비의 패러다임 관련된 종목군들도 또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IT 제품에 대한 판매량이 커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와 관련된 이 전기전자 제품들이 좀 더 시장에 두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에 관련해서 이 아무래도 소비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유통이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운송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는 점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연말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과거의 적자에서 또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많은 기업들이 또 훈풍 속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까지는 산탈레리의 반토막이라도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요. 내일을 본다라면 오늘 또 내일 적극적인 시장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슈까지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블랙 프라이데이 빼놓고는 시장을 얘기할 수가 없겠죠. 네, 이 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앞서서 전화번호 고지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0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문자네요.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매수가 91,000원인데요. 비중이 50% 가지고 계십니다. 우선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에 이슈적인 부분들로 해서 시장에 많이 회자가 되었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한국항공우주가 지난해 사상 최대 수주를 따내고 꾸준하게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더 케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에 나타난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 한국항공우주가 미국의 기술 이전을 받으면서 한국형 전투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전투기 이 금액을 지출하는 부분 안에서 인도네시아에 함께 또 수주를 받아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왔었는데, 사실은 이 인도네시아의 이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어렵다라는 측면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았다가도 또 나쁜 기억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가격적인 공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한국형 전투기가 또 동남아 아시아에서 또 세계로 또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기대감을 또 앞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 기술 이전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받기 이전까지는 가격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바로 어제 나왔던 뉴스 때문에 지수 조정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곧장 바로 반등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8만원 선대에서 9만원 선대까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명확한 답변을 받기 이전까지는 가격 상승이 어렵지 않은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8만원 선과 9만원 초반대까지 뺀 밴드를 본다라면은, 시청자님께서는 이 91,000원대가 어느덧 좀 박스권 상단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소 비중이 무거운 가격대이기 때문에요.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차후에 박스권 형태로 진행됐을 때 하단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가격 단가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비중 축소 그리고 이 단가 조절에 신경 쓰시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종목은 바디텍 매드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960원이시고요. 그리고 비중이 20%입니다. 자, 바디텍 매드. 이 기업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장이 이제 9월 달에 상장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상장되고 그 상장 첫날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계속 빠지기 시작을 했죠. 자, 이 기업이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바로 진단시약하고 진단기기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이제 의료 장비 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이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대장암 진단시약이 미국 이제 FDA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크게 한번 매출 증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요, 국내가 아니라 거의 해외 쪽에서 수출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수출 쪽이 거의 98%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의 어떤 성과가 나와줘야 이 기업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런 힘을 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3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액을 봤을 때는 매출액은 분기 사상 최대 기록을 했지만 순이익은 손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의 위치는요. 바닥권이 좀 깔려있는 모습이죠. 사실 상장되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닥권이 어느 자리인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의료기기, 의료장비, 그리고 진단시약 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세는 분명히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4분기부터 지금 제약 바이오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텍 매드 역시도 같은 흐름을 또 한번 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저점을 좀 잡아가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확인하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현 시점에서 일단 본다면요, 약간 이제 다소 박스권 정도의 흐름 안에 좀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일단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고, 자, 비중이 20% 정도 되시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실적이 나타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3,500원 정도를 일단 목표 주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강 네,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호텔 신라요. 호텔 신라. 예.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11만 2천원 20%를.
11만 2천 원에 20%. 예. 네. 일단 가격만 보면은 충분히 저였어도 매수 진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 정부 쪽에서 면세점 사업을 좀 크게 진행하다 보니까, 경쟁사가 많이 늘어난다는 우려감으로 해서 좀 내려왔습니다. 그쵸? 네. 예. 일단은 분명히 악재처럼 반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은 단기적인 악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는 가격 지지를 좀 더 확인한다면은, 다른 투자자들도 사고 싶은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10만원 선을 내려온 적이 없기 때문에요. 10만원 이하에 대한 가격적인 매력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최근에 나왔던 뉴스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거나 좀 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은 좀 필요할 거예요. 예. 네, 우선은 근데 제가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박스권 이탈해서 조금은 고심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가격적인,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요. 지금 매도하기보다는요, 좀 더 들고 가셔갖고, 분명히 이 경쟁사가 늘어난 건 맞지만요, 이 면세점 사업에서는 분명히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꾸준하기 때문에, 충분히 호텔신라, 면세점에 대한 효과 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의견 홀딩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두산 인프라코요. 두산 인프라코예요. 네,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8,280원이요. 4,280원이요. 예. 몇 퍼센트시죠? 30%요. 30%요. 예. 두산 인프라코를 4,000원대에, 매수하신 거 8,000원대군요. 8,200. 예.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어머니?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자, 좀 아쉽네요. 그죠? 예. 요즘 조금 반등을 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요.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는요, 일단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매수하신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떨어지는 시기에 매수하셨나요, 이렇게? 아니요. 그게 고가에서 해갖고요. 제가 20%였는데 10%로 추가 매수했어요. 네. 5,000원대에서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 계속 이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매수 단가가 낮아진 거군요. 예, 워낙 고점에서 제가 샀었거든요. 네. 일단 지금은 8,280원이면 한 요 정도 가격대인데요. 보유하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기업.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는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의 어떤 이제 구착기 시장 이 부분에서 좀 점유율이 많이 밀렸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주가의 뭐 하락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은 또 이제 미국 팝켓을 통해서 실적 회복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또 이게 크게 어떤 시세를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는 현재 이슈가 있다면 지금 이제 하고 있던 사업부 중에서 이제 공작기계 사업부 있죠. 네. 공작기계 사업 부분을 이제 지금 매각을 한다는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네. 공작기계 사업 부분 매각을 해서 이 프리미엄을 얼마 정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공작기계 사업 부분을 원래 이제 정말 강점을 지니고 있는 사업 부분이 맞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정말 캐시카우의 역할을 했던 돈을 정말 벌어들였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사업부인데 이 매각에 대한 프리미엄도 그만큼 높을 거예요. 매각에 대한 그 차익 금액.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공작기계 사업 부분을 제외하고 뭐 건설기계라든지 엔진 쪽 사업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다면 면세점 사업 쪽 이게 두산 그 그룹 안에서의 면세점 사업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는요 지금 자리가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성급하게 팔 필요는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매각 이후에 매각 차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게 된다면 예전에 이제 한전도 아시죠? 한전부지 매각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왔던 거. 네, 그런 것처럼 두산 인프라코어도 한번 그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고요. 네. 일단 매수가 가격이 지금 8,280원이잖아요. 네. 일단 8,280원짜리 그 위로 올라오는 순간부터는 물량을 줄이세요. 네. 아시겠죠? 그때부터는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네. 3분의 1씩 다음날 올라갔으면 거기서 3분의 1 줄이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갔으면 거기서 3분의 1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들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난 오늘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슈가 한번 되면 며칠만 해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 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시세가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면 그래도 시간은 몇 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수 있겠죠. 네. 아니, 하도 고생한 종목이라 그냥 음. 조금 올라오니까 자꾸 팔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래요. 처음에 주식을 예. 살 때 있잖아요. 예. 처음에 두산인프라코 사실 때 수익 내려고 사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근데 주가가 너무 계속 고생을 많이 빠지고, 해갖고. 그죠? 빠지다 보면은 예. 그때부터는 수익이 아니라, 본전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본전 심리적이에. 예. 그러다 보면 본전에 딱 팔게 되고, 파는 순간 또 주가는 더 올라가고, 또 후회를 하게 되죠. 근데 기다리시는 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좀 기다리셨잖아요. 기다리신 김에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네. 아시겠죠? 그럼 매수가는 오겠죠? 네, 그 자리까지 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종목, 반갑습니다. 네,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부강약품이고요. 부강약품. 네. 예, 27,850원에 25%예요. 네, 27,850원에 25%요. 예, 예. 네. 이 종목은 최근에 접근하셨나요? 한 달 사이에? 아니에요. 아, 오래되셨어요? 좀 됐어요. 네.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드디어 비로소 올라오면서 매수가도 회복하고 수익 구간도 있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시 내려와서 좀 아쉬워요. 예, 네. 29,500원에 그날, 네. 그날 제가 못 봐서 그냥 놓쳤어요. 네. 저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있다라면요. 예. 그때 가격대 29,050원대까지, 3만원 근처까지 한 번 더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리고 부강약품이 의외로요, 옛날에 치약으로 유명도 했었는데, 저는 어릴 때 치약으로 기억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제품, 이제 의약품으로 해갖고, 임상실험을 작년부터 말부터 해갖고, 올해 꾸준하게 해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관적인 조정 잘 받았고, 이제 가격 조정 잘 받고, 반등하는 때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예. 네. 자, 우선은요, 일단 한 번씩 고점에 대한 두드러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한번 3만원대 오면은 어느 정도 네. 절반을 차익 실현하시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임상실험에 대한 보고가 더 가시화되면은 그때부터는 3만 3천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이건 보고서를 확인하고 돼야 되기 때문에 3만원대까지는 절반 정도 챙기시고요. 그리고 예. 그 다음 물량을 또 가격 상승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가지고 있는 원래 자회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네. 원래 안으로는 네.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연말 전까지는 한 번 더 3만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부강약품에 대한 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부강약품이 참여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이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기업이요, 우리나라의 태고사이언스 못지않게 줄기세포 치료제를 하는 기업이에요. 분명히 주목을 받을 겁니다. 네. 뭐 안트로젠인가 그거요?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거긴 한데요, 좋은 기업이에요. 네. 예. 네, 기다리시면 3만원대까지는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이 안트로젠 그럼 언제 상장해요? 지금 예비 심사 등록을 했으니까요. 예, 일단 상장에 대한 부분들 명확한 거는요. 아마 심사 이후에 나올 거예요. 아,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문자 종목은요, 덕산 네오 룩스네요.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이 19,200원이고요. 비중이 50%입니다. 자, 이번 기업 역시도 좀 생소하신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덕산 네오룩스, 오늘 같은 경우에도 1.5% 올라서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했을 때 좀 강하게 위쪽으로 쭉쭉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은요, 원래 이제 그 전신이,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덕산 하이메탈의 화학 소재 부분, 즉 OLED 소재 부분이 분사가 돼서 새롭게 설립된 그런 기업이 바로 덕산 네오룩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오늘 뭐 최근 들어서 주가에 그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이유, 가장 간단한 이유를 본다면요, 바로 삼성 쪽에 대한 OLED 기대감일 겁니다. 그리고 중화권 OLED 업체들 OLED 투자를 또 확대시키는 어떤 기대감도 역시 같이 그 전에 기사화됐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덕산 네오룩스를 포함한 OLED 관련 기업,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쪽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쪽에 수주를 받고 있는, 수주를 주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바로 이 애플 쪽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동안 이제 애플 아이폰에는요, 이 디스플레이가 OLED 디스플레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납품처는 바로 LG 전자 쪽에서 납품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LG 디스플레이죠. 근데 이번에 바뀌는 어떤 흐름이 좀 전환점이 마련이 되고 있어요. 즉, 이번에 애플 아이폰에도요, 새로운 신규 모델의 OLED 패널이 탑재될 수 있다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쪽에서 삼성전자와 삼성과 LG 쪽에 서로 이제 좀 간을 보고 있는 어떤 업체를 선택하게 될지에 대한 어떤 간을 보는 단계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삼성 쪽의 OLED 쪽에서는 가장 또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 만약에 채택이 될 경우, 애플 아이폰에 채택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관련 업체들에게도 큰 수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OLED 패널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장 증설, 투자에 대한 증설 부분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는요, 역시 기대감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19,200원이신데요. 정말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19,200원 정도 자리면 이 정도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상장되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데 매수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어느 정도 상승을 좀 확인하고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비중 자체는 사실 좀 많아요. 비중이 50%인데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비중을 3분의 1 정도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나머지 비중만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끌고 가느냐? 연말 12월 달까지 한번 기대를 갖고 한번 끌고 가는 전략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2시 54분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전 거래보다 1.1% 정도 상승한 2031.43포인트에서 예상 체결지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5거래 만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중에 2030선을 넘어서는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예상 체결지수로 봤을 때는 종가까지 2030포인트를 지켜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개인들이요, 2,779억 원의 매도입니다. 자, 왜 이렇게 엇박자를 타는 걸까요? 개인 투자자분들. 현재 기관들하고 외국인 쪽에서 본다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은 파는 시장, 역시 시장은 올라갑니다. 기관이 1,274억 원. 이번에는요, 기관들이 그래도 조금 더 현명하게 투자에 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외국인들은 뒤늦게 오늘 860억 정도의 매수세가 같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화면 역시 빨간불이죠. 현재 삼성전자가 2.9%나 상승하면서 시장을 꿋꿋이 버팀목에 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는 0.66% 정도의 상승세, 한국전력은 0.2% 약 100원 정도 오른 모습, 그리고 삼성물산은요 1.31% 정도 상승하면서 15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는요 1.24% 상승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한 종목 빼고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빨간불입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현재 1.82% 정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현재 4,5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최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의 흐름이 좋아요. 자, 이번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IT 업종도 포함이 되지만 그래도 화장품,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추워지고 있죠. 오늘도 날씨 정말 추운데요. 이렇게 날씨가 건조해지고 추워지는 계절은 바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대규모 할인 행사가 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또 역시 빼놓지 않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5,500원 정도 오른 41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오늘 역시 2.9%, 자, 장중에 7%가 넘는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예상 체결지수에서는 조금 흔드는 모습이죠. 약 950원 정도 오른 32,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아차 0.56% 역시 상승 흐름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생명 현재 2,000원 정도 오른 106,000원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그리고 종목들까지 확인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코스닥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네, 역시나 690포인트 위에서 준비되고 있는데요. 692포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700선 포인트를 두고 이제 등락을 좀 만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점, 확대되고 있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거래일진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세를 일관되게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외국인들이 사 모았던 종목군들이 요 근래까지 꾸준히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주요 종목군들만 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종목군들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셀트리온, 코미팜 쉬어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외국인의 순매수로 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강하게 연출됐는데요. 오늘은 이 두 종목이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이 카카오라든지 다른 여타 기업들이 좀 더 이 컨텐츠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CJ ENM도 이제는 이 바닥 상승을 위해서 좀 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메디톡스 이 조정권에서 상승 반전하면서 플러스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메디톡스 하방 지지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강하게 시세 연출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계속해서 연말에 소비 시즌과 맞물려서 이 계속해서 정책 기조까지 더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참고하신다라면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와 같은 종목군들 확대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로엔도 이 장중에 조정권에서 상승 전환 준비해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수급 부분들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중심으로 시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내일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된다면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상승 랠리가 강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시장 그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월 26일 목요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빨간불입니다. 그동안 파란불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다면,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그런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광 멘토님. 네. 네, 오늘도 역시 빨간불이네요. 일단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니까요.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산타 랠리 예상하십니까? 저요? 네. 저는 예상합니다. 네, 저도 투자 심리 하나는 확실하게 네.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좀 더 이야기 드린다면요. 지수보다는 종목을 더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어요. 항상 이제 종목이 중요하죠. 잘못된 종목을 선택했다가 시장이 올라가는데 또 홀로 소외감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종가 상황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거래소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종가 상황입니다. 전 거래일보다 1.06% 상승한 2030.68포인트에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 같이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 종가는요, 2030포인트 위에서 마감이 된 부분 역시도 심리적인 부분에서 한번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 코스닥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입니다. 자, 오늘 장 0.68% 상승한 693.43포인트에 오늘 거래가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이 오늘 거래소보다는 좀 약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코스닥 종목들마다 개별적인 종목들의 상승폭이 정말 강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오늘 좋은 흐름 유지시켜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이 좀 양호하게 오늘 흘러갔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안에서의 특징주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바른전자입니다. 자, 오늘 바른전자,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한번 기록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현재 종가를 보니까 18% 정도, 상승으로 일단 마감이 된, 네, 그런 모습인데요. 자, 사실 바른전자가 오늘 상한가 완벽하게 안착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의, 이 동시효과를 10분 정도 10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갑자기 한번 물량이 탁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바른전자가 거의 급등세가 나타났다는 거.
사실 이제 바른전자에 대해서는 이 기업의 상승 원인으로 본다면 중국의 대풍경제개발부 쪽에서 중국 쪽에서의 그 바른전자의 새로 이제 건설을 하려고 하는 그 공장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시작하고 나서 거의 급등세가 나타났죠. 예, 바로 시작과 동시에 거의 상한가로 쭉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바른전자 아직까지는 그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그동안 흐름 자체가 워낙 좋았고 이슈나 모멘텀 자체를 좀 같이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바른전자는 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광멘토님께서 이슈와 모멘텀 종목으로 이 기업을 많이 또 추천을 해 주시고 했었습니다. 뭐 최근에도 역시 추천하고 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줬는데요. 그만큼 이슈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여러분들께 꼭 체크를 하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18% 정도 상승으로 마감됐는데 내일장 어떤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따라 붙는 건 좀 위험하겠죠. 이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 2.6%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장중에 오늘 7%나 올랐어요. 자, 정말 SK하이닉스는 표현은 정말 이제 과격한 표현을 하자면 개미들의 무덤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던 그런 이제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정말 가슴 아픈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을 잡기 시작을 했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긴 했었는데 오늘 7%의 그 상승폭을 주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IT 업종들 오늘 수급이 좋지 않습니까? 이 수급 자체는 결국은 이 쇼핑 시즌에 대한 어떤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한번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 산타 랠리까지 한번 기대해 본다면 일단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바닥권에서의 그 반등 일단 의미 있는 반등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신성데이터테크입니다. 자, 신성데이터테크. 자, 이 기업 보면은 오늘 종료 시점은 마이너스 0.5%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장중에 시작하고 나서 거의 7.2%까지 강하게 끌어올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기업 왜 이렇게 급등세가 최근에 이제 펼쳐지고 나서 주가의 등락이 좀 있습니다만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주요 사업 부분은 LG그룹 LG전자 쪽에 가전제품 부품을 또 납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르노 삼성 쪽에 이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어떤 이슈로 묶였냐면요. 바로 전기차, 이 전기차 쪽에 대해서 이 기업이 그 이제 하부 업체로서 LG그룹과 이제 같이 관계사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부품 수혜에 들어서 부각이 좀 되면서 또 추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중국에 이제 오중 전해가 끝나고 나서 그 시점에서 바로 이자녀 허용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이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헤네스 지분. 헤네스는 유아용 전동차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게 또 중국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로서 지금 주가의 상승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시점보다 변동성은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역시도 앞으로 관심권에 놓고 보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주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상담에 앞서서 전화번호 고지 다시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종목이시고요. 그리고 10만 500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 면세점 입찰에 대해서 두산에 대한 그룹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죠. 우선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 면세점에 대한 입찰이 공표가 되고 난 다음부터 주가 하락이 좀 나타냈습니다. 우선 이 사업권만 본다라면은 꾸준하게 지수 상승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두산 그룹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에 대한 훼손, 신뢰감에 대한 하락 때문에 주가가 또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두산 지주사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이 두산 그룹 관계사들의 부분들이 좀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와서는 두산 중공업, 두산 인프라코어, 예전부터 두산 건설, 이와 같은 관계사들이 모두 다 신용이 강등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로 하여금 좀 신뢰가 깎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요. 최근에 와서 면세점 효과는 있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탄력을 보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두산이 없던
사업, 새로운 신사업으로 해서 이 출구 전략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기대치가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동대문 지역으로 해서 특화된 산업을 진행한다면은 꾸준하게 면세점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 방한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추이에서 이 종목을 내려놓기보다는요. 좀 더 기간적으로 가져와서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끌고 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했을 때 13만 원 선대까지 복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급등락이 나왔던 가격대 중간이기도 하지만요. 이전에 이 가격대를 두고 박스권을 만들었던 가격대가 있습니다. 일단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에 대한 테스트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충분히 면세점에 대한 부분만 하더라도 반등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과 같이 관계사들이 반등을 더 보인다면 지주사격인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했을 때는 1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명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현대미포조선이요. 현대미포조선이요? 예.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작년 9월달에 13만 1,500원에 50% 샀는데 네. 뒤에 꼭지 잡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저런 저렴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작년이면 2014년도네요. 예. 13만 원대. 정말. 최고가로 올라갔지. 뭐 20만 원 올라간다고 막 신문에 막 이렇게 나고 그래서 그걸 샀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네. 내가 죽을 맛입니다 지금. 진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거기다 비중이 작지도 않고 50%면, 예. 참, 진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2013년도에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선박 건조 사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해운이라든지 조선주와 같이 엮여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 현대미포조선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나머지 그 업체들, 뭐 조선업체들, 빅3 업체들도 같이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해운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시기가 바로 여기였죠. 이 시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가 14년도였습니다. 자, 아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자리가 이제 2014년도잖아요. 예. 네. 이때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저도 사실 이때도 의아했거든요. 과연 조선주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도 이제 저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의 고점 자리까지 오니까, 이때부터 보고서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선해운주, 조선주, 해운주. 이번에는 진짜 실적이 좋아진다. 네, 그런 기사 보셨죠? 저도 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해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없는데 왜 그런 기사가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 나왔는지가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분명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사람들이 저는 거기서도 사실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라고 보는 입장이었고요. 왜냐면 선박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라는 거 자체가. 그죠? 수주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배를 만드는 데까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하는데, 뭐, 몇 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선박은 보통 3년 정도는 걸려요. 그러면 3년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 전에 이 저가 수주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수주가 그렇게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기사가 나왔는지, 이건 개인 투자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홀리는 그런 보고서들이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운 게 그때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현대미포조선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 시점에서도 분명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그래서 아마 사셨던 건데, 좀 아쉽습니다. 지금. 저번에 작년에인가 내 상담을 하는데 10만원대 올라가면 팔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팔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팔지를 못했더니, 그랬네. 원래 손실을 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은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반토막이 그렇죠. 나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63,000원 정말 많이 빠졌는데 저도 지금 이 기업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경기하고 정말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제 목표 주가를 10만 원까지는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들어요. 저는 이제 9만 원 정도 일단 보고 있거든요. 9만 원 정도. 그때 가서 팔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4만 종목을 교체를 하세요, 차라리.
지금 보시면 9만 원 정도 오시면 손실폭이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보다는 좀 줄어들잖아요. 예. 그 종목들 보면은 많이 빠져 있는데 이런 기업을 사셔야 돼요. 많이 빠져 있지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 그런 네. 기업들이 다시 올라와요. 지금 그런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건 도저히 지금 현재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까? 가망이 없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의미가 없어요. 갖고 있는. 이거 너무 손해가 많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가지고 있어요. 거기 뭐 관리해준 사람이 네. 좀 빠지면 손절이라도 해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난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일단 이렇게 지금 아버님, 모르겠어요. 네.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럼 제가요, 끝나고 네.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강훈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하이셀. 하이셀. 네. 네. 얼마에 갖고 계시고요? 1,500원에 34%. 1,500원에 34% 갖고 계세요? 예.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종가 자리하고요, 사신 가격대하고 거진 동일해요. 그쵸? 네,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지금 저기 네. 한 번에 산 게 아니고요. 아, 네. 1,670원에 갖고 있다가 네. 1,300원대로 와서 네. 평균 단가가 1,500원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은 거진 한 달 이상을 갖고 계셨네요. 그쵸? 쑥달 다 돼가죠? 석 달이요? 아. 5달 반?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매수가 근처에 이제 근접해 있는데 이 종목 제일 궁금한 게 어떤 점이세요? 이것저것 네. 공시 찌라시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네. 이것저것 상황이 한번 좀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팔지 못하고 네. 들고 있어요. 네. 아, 일단은 기간은 상관없지만 가느냐 안 가느냐 그 고민이 있다라는 그래서 것이죠. 궁금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제가 하이셀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하이셀이요. 예. 단기도 좋고 중장기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신에 피해되는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12월 월 말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내년 2월달, 3월달 조심하셔야 돼요. 아,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아시는 근대로 하이셀이 적자폭이 계속 있어서 네? 적자가 계속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시장에 소외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사실은 재무제표가 조금 부실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만 잘 넘어간다라면은 이와 같이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 기업들은 꾸준하게 모멘텀이 부각이 되지만요. 대신에 그렇게 찬바람이 좀 칼바람이 좀 불 수 있는 때는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12월 월말 전까지는 한 차례 정도 승부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12월. 네, 12월 끝나기 전까지는 한 차례 정도 승부를 봐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이 크게 진행된다라면은 어느 정도에서는 기간적인 압박도 느끼면서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네, 그리고 그 시간이 무난하게 지나간다라면은 또 내년 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이 하이셀이요, 참 모멘텀이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알리바바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은행에 참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고 또 알리바바가 하는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들이 궁금해지는데 하이셀이 알리바바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저 하이셀이 팔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자꾸. 보유하세요. 네. 12월 월말까지는 그래도 승부를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가 생각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수익을 확실하게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추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12월 월말쯤에는 고민은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 적자 지속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사업이 잘 된다면은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월 말까지만 한번 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마지막 상담까지 또 마무리 해봤는데요. 자, 제가 이번 주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원래 이제 토요일 날 강연을 주로 했었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를 준비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지방에 또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강연회 장소 잠깐 말씀드리면요.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죠.
KTX 천안 아산역입니다. 2층 회의실로 오시면요. 2시부터 4시까지 저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주말에 여러분들 뭐 하실 겁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제가 그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시황과 그 다음에 새로운 전략 그리고 새로운 종목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편안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나시기 위해서는 이번 주 일요일날 꼭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데 저밖에 없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